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최광희 영화평론가와 함께하는 금요일의 요일별 코너 영화 속 실화 이야기 최광희의 영실이 시간입니다. 영화에 담긴 실화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최광희 평론가께서 소개해줄 영화는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긴 영화인지 최광희 평론가 모시고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블라인드 사이드. 네. 어떻게 번역하면 맞습니까? 블라인드가 그러니까 뭐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예. 사이드는 뭐 면 이렇게 그러니까 안 보이는 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게 저도 몰랐는데 이게 미식축구에서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예. 미식축구 여러 포지션들이 있는데 그중에 쿼터백이라고 하는 포지션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죠. 저도 잘 모르는데 쿼터백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예, 많이 예. 언급이 되는 포지션이죠. 예. 근데 이 쿼터백이 볼 수 없는 이 사각지대가 있다고 해요. 시야의 사각지대. 예. 그게 바로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의 내용과 어쩌면은 좀 맞닿아 있는 그런 상징적인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는 지난 2010년에 나왔고요. 당시에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도 올랐고 이 영화의 주인공을 맡은 여배우죠. 얼마 전에 그래비티라는 영화에서 아주 좋은 연기를 선보였던 산드라 블록. 예. 한때는 뭐 로맨틱 코미디의 뭐 여왕으로서 또 날렸지만 나이가 좀 들면서 굉장히 연기파 배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로 바로 최초로 생애 처음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거머쥐게 되죠. 예. 좀 괜찮은 영화인데 한국에서는 그다지 그 좋은 평가나 흥행을 기록하지도 못했던 것이 좀 아쉬워서 재평가한다는 의미에서 이 시간에 사실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는 미식축구, 그러니까 볼티모어 레이븐스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활약하고 있는 마이클 오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1986년생이니까 올해 28 정도 됐네요. 예, 네. 만으로요? 네네. 이 마이클 오어 선수의 포지션은 오펜시브 태클이라고 해요. 오펜시브가 이제 공격이니까 공격적 태클을 하는 그런 포지션이겠죠. 예. 뭐 디펜시브 태클이 있고 오펜시브 태클이 있나 봐요. 아무튼 이 마이클 오어라는 선수의 일화를 담은 영화입니다. 이 마이클 오어 선수가 흑인 선수인데요. 엄청나게 몸이 덩치가 산만하고 당연히 미식축구 선수니까 거구겠죠. 근데 이 마이클 오어 선수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을 실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블라인드 사이드가 되겠습니다. 이 마이클 오어가 원래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요. 어머니가 일찍이 약물 중독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약물 중독에 걸린 엄마 밑에서 자랄 수가 없으니까 보호기관에서 위탁가정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위탁가정에 이 집에 갔다가 거기서 또 사정이 안 되면 또 저 집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거죠. 근데 이런 와중에 그래도 체격이 일단 남다르고 또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미식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어떤 그 사립학교 고등학교에서 이 마이클 오어를 스카우트를 합니다. 체육 특기자 전형입니까? 체육 특기자로 예. 스카우트를 하는데 근데 성적이 이전 학교에서 너무 안 좋아요. 성적 미달로. 학업 성적이요. 그러니까 미국은 운동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뽑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학업 성적 잘 안 따지는데요. 안 따지죠. 예. 우리나라는 뭐 무슨 체육특기생들은 공부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일정 정도 이상의 이 점수가 그 기록을 못하면은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진학을 할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혹은 대학을. 예. 그런 것들을 그냥 필수적으로 요구를 한다는 얘기죠. 마이클 오어도 마찬가지로 워낙 그 성장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뭐 어찌됐든 이런 와중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탁 가정에서조차 머물 수 없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잘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자느냐? 체육관에서. 이제 자는 거죠. 거기다가 뭐 매트리스 깔아놓고 이렇게 자는. 그러니까 거의 뭐 노숙자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럼 뭐 집도 절도 없는 데다가 또 옷도 뭐 날씨도 추워지는데 여름 옷밖에 없어가지고 반팔 차림으로 밤에 잠자러 체육관에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한 백인 여자가 쓱 지나가다가 바로 이런 마이크를 발견합니다. 리앤이라고 하는 백인 여자가 바로 산드라 블록이 맡은 여성입니다. 예. 전형적인 백인 중산층 가정의 여성입니다.
지나가다가 엄청나게 큰 거구의 소년이 덜덜덜덜 떨면서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거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보통 보면은 게다가 좀 또 공포 같은 거 느낄 수도 있고요. 체격만 보더라도 일단 체격 크죠. 흑인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다가가서 얘기를 건넨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리앤이라고 하는 여성은 쟤 왜 저럴까 하면서 가서 말을 겁니다. 너 왜 그러니? 그때 알고 봤더니 잠잘 데가 없는 거예요. 참 딱한 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집에 데려와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애가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순수해요. 그리고 사정도 당연히 딱하고. 예. 근데 이 리앤이라고 하는 여성은 그야말로 평범하고 그냥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그냥 중산층, 백인 중산층 가정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가정주부인데 자기들 아이들도 둘이 있고요. 잘 키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마이클 오어가 오갈 데가 없다는 사정을 아니까 가족들을 설득해서 이 마이클 오어를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남편도 있었습니까? 예. 남편 그리고 자기 딸 아들들을 다 설득을 해가지고 집에 머물게 하는데 여기서 또 감동적인 건 뭐냐면은 그 남편과 딸 아들도 다 거기에 흔쾌히 동의를 하고 마이클 오어랑 마치 형제자매처럼 지낸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마이클 오어의 후견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능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한 환경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이 리앤 가족이 온 정성을 다 쏟아주는 거죠. 예. 이러니 마이클 오어가 공부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고마운 사람들이 있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에 진학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미식축구 스타로 발돋움하게 된 거죠. 바로 이런 데는 이 리앤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후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이 블라인드 사이드는 휴먼 드라마적인 상당히 따뜻한 호흡의 감성으로 우리 관객들에게 의미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입양까지 한 건가요? 사실상의 입양이죠. 예, 같이 저기를 했으니까. 예. 뭐 입양이라고 해서 우리처럼 무슨 호적에 올린다든가 뭐 이런 그 절차는 없었겠지만 사실상 그 집의 가족으로서 같이 지내게 된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뭐 입양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러니까 독립할 때까지 마이클 오어가 스스로 자신의 어떤 그 먹거리를 해결하고 자신의 어떤 진로를 해결할 때까지 이 집안이 물심양면의 성원을 아끼지 않았다면 마이클 오어는 그야말로 그냥 거리의 한 방랑자, 불황자로 전락했을 수도 있다. 한 인간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은 한 가족의 이야기가 실화가 이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우리의 어떤 가족 문화라는 것들을 좀 되새겨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나치게 이기적이다라고 싶을 정도로 어떤 한국의 가족 문화는 오로지 내 자식, 남의 자식은 눈에 안 들어오고 오로지 내 자식만 잘 키우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극단적인 가족 이기주의에 좀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시대의 학부모들이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이렇게 정말 후견인이 필요하고 후원이 필요한 누군가에게까지 손을 뻗칠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선량한 오지랖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그런 일들은 경제적인 여유보다는 예. 어떤 마음, 정서적인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결국은 아무리 뭐 돈이 마음이죠. 많아도 마음이 없으면 네. 불가능한 일들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여러 면에서 문제들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치러야 할 의무, 그 사회에 대한 어떤 환원에 대한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양식은 저는 미국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미국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동력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네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또 동력이 되는데 한국 사회는 어떤가? 가진 자들이 과연 가진 만큼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가? 뭐 이렇게 리앤이라고 하는 그 여성처럼 소외받은 아이에게 손을 뻗치는 것까지 기대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탐욕을 더 가리고 더 갖고 싶어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이 한국 사회가 점점 서로 흉포해지는 그런 문화로 좀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이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가 우리에게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각지대에 있던 네. 예. 그런 진짜 한
어린이는 아니고요. 네네. 청소년을 네네. 예, 진짜 양지로 이끌어낸 그런 그렇죠. 손길. 예. 예. 지적하셨듯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는 네네. 뭐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법이라도 좀 안 어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우리 사회의 블라인드 사이드를 좀 우리가 좀 보고 예, 바라보고. 그러니까 뭐 저는 일찌감치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소위 기득권 세력 가진 사람들이 그런 그 선량한 어떤 마음, 블라인드 사이드를 이렇게 굽어보고 거기에다가 손길을 내밀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대는 안 합니다. 한국의 역사성 자체가 현대사 자체가 예. 그들에게 그런 미덕을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는 안 합니다. 다만 우리끼리라도 그러니까 갖지 못하고 예, 조금 뭐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니까 서민들이라도 우리끼리라도 서로 연대하고 서로 손을 잡아주고 내 주변에 혹시 어려운 사람이 없나 이러한 따뜻한 손길을 좀 베푸는 그런 미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얼마 이상 가진 사람들은 그쪽으로 분류하고 우리끼리는 얼마 미만으로 정하면 될까요? 글쎄 그건 뭐 딱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규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정체성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얼마를 예. 갖든 자기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중산층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중산층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나는 가진 사람이니까 가진 자의 정당인 새누리당을 찍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네. 뺏기면 안 되니까 또 네, 그렇게 네,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죠. 있고요. 내 집 올려줄 정당 뽑아야지, 내 집값 올려줄 정당 뽑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쥐뿔도 없으면서. 근데 그러니까 그거 결국은 정체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라고 하는 지점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사회생활 뭐 한 20년 가까이 지금 해오고 네. 있는데 네. 상당히 좀 의아한 게요. 네네. 제가 사회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 몇 년 돈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게 가능했습니다. 네네. 근데 최근에 직장생활 시작한 그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네네. 평생 가도 집을 못 사겠다라고 네. 하면서 딸랑 집 한 채 있는 선배를 되게 부러워하고 네네. 당신 가진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고 특히 이제 김효진 PD가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선배는 집 있잖아요. 뭐 제 명의도 아닌데. 그래요? 그만큼 사실 한 20년 지났으면 네네. 경제적으로도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연한이 단축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갈수록 그렇죠. 그게 늘어나고 네. 평생 직장 생활을 해도 서울에 집 한 채 장만하기가 어려워진다. 미친 사회죠. 예. 한마디로. 돈은 다 네.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가지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놈의 새끼들의 그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끼리라도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건 우리라도 우리 서로의 블라인드 사이드를 좀 봅시다. 살핍시다. 시야를 넓히십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